네, 강프로입니다. 자, 포스코 DX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립니다. 계속해서 약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지금 21선과 61선의 역배열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고가에서 단기 이평선 두 개, 그쵸? 21선과 61선이 역배열로 전환됐다는 건 뭐 본격적인 하락의 뭐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저가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기도 했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주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무엇보다 가격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격 위주로 봤을 때 우리가 로봇 관련주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까지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영상 내용을 이해를 하면 포스코 DX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일단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요즘에 하도 입만 떠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인증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제가 조회를 누르면서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라는 거를 인증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 화면은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1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세 달이 되지 않았죠. 24년 들어서 그 기간 동안 내 계좌 수익률은 104%입니다. 같은 기간 내에 시장 등락률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계좌 수익입니다. 즉 손실난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종목을 어느 정도 뭐 내가 돈 벌었다 이런 거하고는 사실상 질적으로 다릅니다. 손실난 거 수익난 거 다 더해서 나온 결과가 이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는 건 사실상 끝난 겁니다. 끝난 거.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그건 채널 성장을 위해서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하길래 저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이 나오는지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이 화면은요 0606 화면입니다. 키움증권이고요. 자, 실제 이 내용 보시면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걸 볼 수 있고 하나 둘 셋 3거래일 동안 47% 수익 이런 부분들이 모이고 모여서 아까 전에 보셨던 내 계좌 수익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종목 수익을 보여드린다면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이에요. 자, 보세요. 신고가 돌파 구간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고 어때요? 신고가 돌파 구간에 매수해서 상한가 그 다음날 매도 75%.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도 뭐 에브리봇이나 그런 종목들 보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저가에 잡은 종목이 없죠. 올라가는 상황에서 매수를 했고, 그쵸? 하나, 둘, 셋, 3거래일 동안 47%, 그쵸? 그리고 뭐 네페스 아크, 자,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돌파 구간에 매수를 했고 상한가 그 다음날 매도 32% 이런 류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그리고 시장은 이것 외적인 다른 종목을 했을 때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저는 저가 안 잡고요. 고가 안 잡습니다. 그랬을 때 몸통만 먹어도 이 정도의 수익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합산됐을 때 계좌 수익이 3개월도 되지 않아서 2배 이상 간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소통방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3월 20일 세경 하이테크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세경 하이테크 자 보시면 오늘도 4%대 강세 구간에 있죠. 며칠 전에 또 다 팔았어요. 팔고 나서 다시 산 겁니다. 뭐 6% 4% 이런 식인데 모두 다 신고가 돌파 구간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내용을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다. 자, 긴 말 드리지 않을게요. 주식시장은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내가 가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 있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와서 배우시면 되고 아까 전에 봤었던 제 계좌 수익을 올해 1000%로 만들 겁니다. 와갖고 동참하고 배우세요. 근데 돈은 안 받지만 구독과 좋아요 요거 받습니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류의 종목을 하는지는 확인을 하셨으니까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포스코 DX를 한번 보자고요. 자, 포스코 DX를 제가 왜 보는지 이해가 이제 되셨을 것 같은데 자, 내용 보시면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자, 포스코 DX가 지금 가격에서 저가를 한번 보시죠. 저가를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 대략 한 6,000원, 7,000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7만 원대까지 올라왔다는 건 10배 이상 갔다는 거잖아요. 계산하기 쉽게 10배, 1000% 갔다고 치고요. 그리고 이걸 실적의 증가폭으로 한번 보시죠. 23년도 결산 실적 보면 1,100억 찍히잖아요. 그리고 22년도에 647억. 그러면 22년부터 23년까지 23년에 확정치는 언제 나와요? 24년 초에, 올해 초에 나오죠. 그러면 이 실적이 나오는 데까지 이 실적은 그냥 이것도 계산하기 쉽게 1,300억 정도 돼야 되는데 100% 떴다고 치죠. 근데 주가는 몇 프로 떴어요? 1000% 떴잖아요. 그렇죠? 100% 2배, 1000% 10배. 주가는 10배 올랐는데 실적은 2배 올랐다. 그러면 이 내용만 가지고 보면 조정을 받는 게 당연히 맞죠. 근데
올라가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냐는 거예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지금 현재 실적이 너무 좋잖아요. 그럼 그 기대치보다 더 높은 실적을 내야 돼요. 그 기대치보다 높은 실적을 내는 게 어디 있어요? 전 세계 지금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실적을 계속 갱신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이던스까지 제시를 해줍니다. 회사 측에서 가이던스를 제시해주는 것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실패한 적이. 그렇다는 건 수요 예측이 완벽하다 그런 게 아니라 독점이라서 가능한 겁니다. 필요한 그 수요는 있고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죠. 자, 보통 이 말을 이 종목에서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니까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GPU는 기본적으로 한 번 사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체 수요가 굉장히 짧아요. 3년 안쪽입니다. 아무리 서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교체 수요가 이게 망가져서가 아니에요. 그 다음 버전이 이것보다 조금 빨라진다고 하더라도 효율상 훨씬 높아요. 효율상. 무슨 얘기냐면 효율이라는 건 지금 AI 시대가 왔고 그리고 포스코 DX도 AI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스마트 팩토리. 그쵸? 물론 직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뭐 언어 모델에 대한 뭐 딥러닝이나 그런 부분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건 아닌데 AI하고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포스코 DX예요. 그리고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나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는 있을 수밖에 없죠. 인건비는 올라가지. 그리고 GPU는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그럼 GPU가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뭐가 필요해요? 공장이 필요하지. 그럼 인건비를 계속 세이브를 해야 되는데 그 세이브 하기 위해선 스마트 팩토리만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원리를 설명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내용 보세요. GPU가 계속해서 발전을 해 갔을 때 그 발전치는 속도가 빠르다. 플러스 전기를 덜 먹는다예요. 그러면 효율이 높아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가격, 즉 주가가 먼저 반영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포스코 DX는 어때요?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럼 이 정도의 이 증가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반영된 거예요? 포스코 그룹 내에서 스마트 팩토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포스코 DX가 전부 다 맡아서 하죠. 그렇죠?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를 포함해서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포스코 DX의 움직임은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포스코 DX를 토대로 다른 종목을 매매하자. 왜? 포스코 DX는 일단은 많이 올라왔고 포스코 DX를 매매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확인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자,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약간 좀 어렵게 표현된 것 같은데 제가 매매 내역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드려 볼게요. 자,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바이오 종목인데 제가 이 구간에서 충분히 매매한 결과 꽤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이거 하나에 20% 이상짜리예요. 여기 다음에도 그렇고 물론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런 모든 수익을 다 먹을 수는 없죠.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알테오젠은 지금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지금 시가총액은 10조가 넘어요. 그렇죠? 그렇다는 건 주가가 선반영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반영하는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이 강세가 정확한 그 타점이 잡힐지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포스코 DX도 그렇고, 그렇죠? 포스코 DX도 아까 전에 선반영하는 모습을 제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바이오 쪽도 그렇다는 거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어때요? 신고가 구간, 그렇죠? 돌파 구간. 매수 하나 둘 이틀 동안 75% 수익. 그렇죠.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선반영 구조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고가에 잡고 저가에 잡으려고 하면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아예 버리자. 그렇죠.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나오죠.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내가 저가 잡을 생각하지 말자. 그러면 저가 찍고 반등 돌아가는 거 확인하자. 그게 시장의 판단이니까. 포스코 DX를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 언제 들어올지는 모른다. 몰라요. 하지만 지금 성장하는 구간에 있는 건 확실하다. 왜?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인건비에 대한 세이브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 외적으로 그쵸? 기업 측 사측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막으려면 어쩔 수 없이 스마트 팩토리로 가야 되는 게 초기 투자 비용이 늘더라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고 뭐가 나옵니까?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는 앞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건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새로운 시작점이 올 때까지 우리는 확인하는 단계를 갖자. 하지만 확인하는 단계에서 강세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 이렌시스 그쵸? 관련돼 있는 종목을 볼 때 이렌시스 그리고 지금 제가 타점으로 공략하려고 하는 게 삼익 THK 이런 종목입니다. 그쵸? 정확하게 강한 종목들. 차트 모양도 비슷하죠. 포스코 DX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포스코 DX를 정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내가 확인할 때까지
포스코 DX는 살아있으니까 이렌시스, 즉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재료는 살아있으니까 이렌시스, 삼익 THK처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시세가 나오는 원리,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는 원리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 관련돼 있는 종목들의 타점 잡는 것, 하지만 기준이 되는 건 포스코 DX를 기준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이,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게 사실이고 그렇게 매매를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뭐 시장가 매수, 세경 하이테크 모두 다 장시작 전에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뭐 관련돼 있는 다른 종목들 뭘 매매했는지까지 제가 다 보여드렸죠. 어쨌든 실시간 타점은 예를 들어서 그래요. 어떤 가격대 이하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뭐 장기 평선에 맞춰서 매수하세요. 5만 원 이탈하면 매수하세요. 4만 5천 원에 매수하세요. 이러면 추세를 이탈하는 상황이 나오면 어떡해요?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되는, 즉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 그리고 포스코 DX를 통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매매했을 때 혹시라도 내가 포스코 DX에 물려 있으면 스마트 팩토리는 살아 있는데 포스코 DX는 내리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상쇄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타점을 다 공유를 합니다. 실시간 타점을. 그래서 내가 막 진짜 막 가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주식 혼자 하는 거 아니고 혼자서 백날 해봐야 진짜 되는 사람은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많고 진짜 어렵습니다. 긴 말 드리지 않을게요. 돈 안 받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왜? 가격이 먼저 뜨니까. 그렇죠? 지금 있는 상황을 가격에 반영시키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시작점이 있다는 거죠. 그게 신고가 구간이에요. 그러면 신고가 구간부터 매매를 했을 때 내가 단기간 수익이 가능한 건 신고가 구간을 거쳐가야 주도주가 된다는 거고, 우리가 주도주 매매를 해야지만 단기간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핵심은 단기간에 어느 정도 효율을 뽑아내느냐, 그게 핵심인데, 그러려면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신고가를 거쳐가야지만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강한 신고가 종목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매매를 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